네, 핫 이슈 핫 키워드,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핫 이슈와 핫 키워드를 제대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죠. 한경 1618 강홍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 1618 강홍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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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매거진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 이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청년층 사이에서 떠오르는 핫 이슈 저희가 다양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분들이 또 직접 취재하신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 3가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 핫 이슈와 키워드 주제입니다. 외국계 유통 공용 입사하기, 면접의 3가지 법칙, 그리고 기업별 인적성 공략법입니다. 네, 외국계 유통 공용 입사하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도희 기자가 직접 취재하신 이야기인데 일단 외국계 유통 공용 핫 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이케아랑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같이 그 대형 유통업체들이 속속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에요. 네. 가장 가시화된 곳은 이케아인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말에 광명점에 1호점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죠. 장안의 화제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케아가 현재 11시부터 지금 광명시에서 2번째 대규모 채용 설명회를 열고 있어요. 이 시간에 지금. 지금 생방 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핫 이슈로 꼽아주셨군요. 자, 어쨌든 뭐 공룡이라고 불릴 정도면 굉장히 좀 규모가 큰 대형 다국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는 채용을 하게 될 예정인가요? 우선 지난달에 IPO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곳이 있어요. 바로 알리바바인데요. 네. 그 알리바바가 IPO 당시에 시가총액이 2,300억 달러였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240조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78조예요. 이야, 삼성전자보다 높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주목해야 될 것이 2년 전에 또 한 번 그 IPO로 이슈가 됐던 곳이 페이스북이었잖아요. 페이스북, 네, 그 페이스북의 현재 총액이 2,026억 달러예요. 알리바바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모저모로 굉장히 그 잠재적 가치를 현재 인정받고 있는 상태예요. 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매출 규모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채용 인원이 뭐 지금 현재 취업 준비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대규모 뭐 몇천 명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는 곳이 이케아인데요. 이케아는 그 매장 직원을 포함해서 연내 500명 채용을 지금 계획 발표를 했어요. 뭐 하지만 이 밖에 다른 세계 기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 때문에 흔히 그 오피스라고 하는 본사 직원만 경력직으로 조금 채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외국계 유통 공룡들이 이제 한국의 속속들이 진출을 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이케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케아는 지금 스웨덴에 적을 둔 DIY 가구 제조 및 판매 업체고요. DIY라고 하면 조립식 가구라고 하죠. 그래서 유통 마진이나 공정을 최소화한 그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만 좀 이런 제품들을 접하곤 했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생긴다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케아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디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될까요? 이케아는 현재 그 오스트레일리아랑 독일, 미국 등 뭐 세계 42개국에 340여 개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 전체 뭐 지금 인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세계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현재 이제 한국인 직원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광명시에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명점에서 매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제 업무는 굉장히 다양해서 뭐 세일즈, 고객 관리, 마케팅 등이 있는데요. 그 이케아가 가구 제조나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흔히 우리 지금 대형마트 보면 푸드코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케아도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케아 푸드라는 직무로 이제 그런 식당이나 이런 거를 관리할 인력도 같이 뽑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 있는 지원자분들도 많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직무에 또 인원들을 뽑고 있군요.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 이케아 채용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케아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이제 이쪽에는
뭐 그 담당자, 인사 담당자 이메일이나 이렇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내시면 뭐 이후에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 뭐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도 이케아 인사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도 하셨다고 했어요. 예, 이케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한다고 전해주시던가요? 그 현재 이케아 코리아는 이케아 코리아 광명점 HR 매니저라고 해서 헬레 메드슨이라는 한 분이 지금 총괄을 하고 계세요, 채용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반포에 임시 사무실이 있거든요. 직접 찾아가셨군요. 그쵸. 영어로 그것을 인터뷰하신 거예요? 옆에 통역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무실을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이제 헬레께서 가장 강조하시던 거는 이케아 밸류였어요. 그 밸류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이제 이 밸류를 가장 중점적으로 아울 수 있는 단어라고 하면 인간 지향.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뭐 그런 가치를 굉장히 중요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케아 밸류를 잘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 때 녹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채용 절차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케아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이랑 이제 온라인 인적성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면접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굉장히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로지스틱스라고 이제 물류 부서가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홈 퍼니싱 과제가 주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구 배치나 이런 걸 직접 본다는 의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룹 면접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굉장히 대단이라서 한 30명 규모로 뭐 면접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소소한 것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그 영어 면접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들었는데 이제 매니저급 외에 일반 신입 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를 보시면 그 영어로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채용 공고 자체가. 그럴 때는 영어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어일 경우에는 한국어로 진행을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케아에 관심 있어 하는 취업 준비생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또 이케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채용 예정인 우리 알리바바도 한번 알아보죠. 알리바바 CEO가 요즘에 갑자기 막 떴어요. 네, 맞아요. 마윈이라고 하죠. 작은 분. 네, 맞아요. 그 키가 160cm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도 작지만 외모도 조금 뭐 골격도 있으시고 좀 이렇게 특이한데 이런 만큼 독특한 점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현재 온라인 상거래 업체 그 대표이지만 컴퓨터를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나이임에도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CEO직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런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어렵게 일군 기업의 CEO직을 내려놓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이 35세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당신 책임이다. 저희가 올해 이제 35인데 진짜 뜨끔했어요. 갑자기 뜨끔하더라고요. 이 마윈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성적도 안 좋고 좀 문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다고 해요. 싸움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지만 영어 하나만은 굉장히 또 특출을 났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이 사람의 그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루야오라고 이제 중국 현대 문학 작가인데요. 이분의 이제 인생이라는 책에서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인생의 길이 비록 느리고 길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몇 걸음 만에 결판이 난다라는 이 문장을 굉장히 항상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대단한 회사로 만든 대단한 CEO인 것 같은데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표적인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예요. 그래서 현재 구글에 이어서 세계 2위 인터넷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그 첫 거래가 IPO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나서 22달러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종가가 이제 38%나 급등을 해서 93달러로 마무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가치가 크고요. 또 이제는 이번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만 해도 22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온라인 상거래 외에도 4월에 이제 한국의 알리바바 게임 코리아라는 한국 지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게임 퍼블리싱에도 이제 손을 뻗을 계획이에요. 또 이를 계기로 이제 다양한 콘텐츠 사업에 진출을 하지 않겠냐, 그 업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 취재를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한 적이 있는데 홍보 대행사를 한국에 뒀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을 해서 국내 소비자들을 좀 아우르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알리바바에 입사하게 되면 어디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업체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사실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오피스에 그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될 텐데요. 이제는 사실 국내는 잘 알려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업체 사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는 이베이가 있죠. 그래서 이베이 같은 경우 이제 대규모 채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인 채용이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이루어질 예정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아까 이케아의 사례처럼 매장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경력이 계신 분들 위주로 조금 지금 당장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인재들을 원하고 있는지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는 사실 그 한국인 직원을 막 채용을 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사 채용 공고를 좀 이렇게 훑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뭐 한 가지 굉장히 이제 공통적으로 직무마다 요구하는 역량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터넷 사업 경험이랑 상거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알리바바의 그 주 사업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걸 평가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영어 회화를 좀 중급 이상으로 해줬으면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결국에는 다 잘난 사람을 뽑겠다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채용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본사 채용 공고를 통해서 감을 익히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현재 한국에선 자플래닛이라고도 조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미국 기업 평판 사이트 글래스도어에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는 그 이제 실제 알리바바에 입사를 이제 응시를 해서 면접을 봤던 분들이 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까지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기업 감사합니다. 후기를 참고할 수 있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핫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세 가지 법칙이 핫 키워드로 떠올랐네요. 예. 면접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 많이 나누지만 네. 면접의 세 가지 법칙 일단 핫 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뭘까요? 면접은 말씀하신 대로 그 취업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취업의 그 당락이 결정지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네. 오늘 소개해드린 면접 필패 세 가지 법칙만 잘 숙지를 해두셔도 면접을 좀 수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법칙부터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법칙은 사실상 그 면접이 그 회사와의 첫 대면이잖아요. 그쵸. 첫 대면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에티켓인데 네. 면접 에티켓이라고 하면 이제 뭐 면접 시간 그리고 복장 그리고 인사 뭐 등등이 좀 있겠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선시되고 있는 부분이 면접 시간입니다. 면접 시간. 시간. 네. 면접 시간에 늦는다 그러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합격에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저 기본적으로 좀 매너가 안 돼 있는 거죠. 늦으면. 예. 특히나 이제 그 고등학생 지원자들 경우에는 지원하는 회사가 그 거리를 잘 그 가늠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초행길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 전에 뭐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괜찮을 때 미리 한번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사전에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네. 또 예. 두 번째 법칙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법칙은 이제 두 분께서는 기업에서 면접 보는 이유를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기업에서 면접 보는 이유. 네. 뭐 얼굴은 보고 뽑아야겠으니까. 그러니까요. 뭘까요? 얼굴 보기 위해서. 예, 좋은 인재를 알아보려면 일단 한번 예. 만나봐야죠. 그쵸. 네, 예. 네, 네. 훌륭하십니다. 뭐죠?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지원자들의 생각 그리고 지원자들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네. 마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네. 직접. 사실 그 면접을 보기 전에 지원자들이 그 면접 답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답변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답변을 이제 그 앵무새처럼 달달 외워서 맞아요. 이렇게 그 하게 되면 면접을 보는 이유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진심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여성 그 지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목소리가 작거나 아니면 말꼬리를 좀 길게 늘어서 한다거나 모기 소리 막 내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아기 말투라 그러죠. 앵앵대는 그런 말투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요. 네네네. 이러고. 제가 뭐 이렇게. 네. 이런 말투는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될 말투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 전에 집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 거울 앞에서 큰 거울 앞에서 이렇게 좀 연습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그 면접에 익숙치 않은 지원자들이 어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말끝 부분을 이제 합니다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요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리게 되는데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경어를 사용하는 게 면접장에서는 좋을 것 같죠.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군대 다녀오기 때문에 뭐 단아까 이런 말 두고 익숙하지만 여성분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쵸, 예, 맞습니다. 어미에도 좀 많이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법칙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 법칙은 이제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들인데요. 우선 그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은 면접장에 들어갈 때 이제 어깨가 좀 뭐 굳거나 네. 등을 굽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면접관 앞에서 다리를 좀 떤다거나 뭐 손가락을 물어뜯는다거나 면접관의 질문에서 이제 그 천장을 좀 바라보고 아니면 바닥을 바라본다든지 예. 멍하니 이런 행동들은 좀 피해야 될 행동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추상적인 말들이죠. 네.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3000%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좀 이제 그 논리적으로 답변을 좀 짧게 정리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에 그 농담을 하는 지원자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지원자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긴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면접장 분위기가 좀 이제 아무래도 딱딱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이제 자신의 위트로 좀 깨기 위해서 이렇게 네. 무리수죠, 무리수. 무리수죠. 예. 웬만하면 면접관들이 잘 웃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들은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이제 그 좀 반박하는 말들, 압박 면접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자주 나올 수 있는데 좀 민감한 질문을 했을 때 지원자가 이제 화가 나서 뭐 이렇게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 예. 뭐 이런 경우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좀 독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면접장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우리 강호민 기자님은 또 고졸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면접에서의 조금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사례들을 많이 또 취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면접관들이 내 매뉴얼에 없는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할 때 네. 진짜 어렵잖아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뭐 면접관들이 이제 그 지원자들의 순발력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 네. 대표적인 질문들 중에 하나가 혹시 다른 회사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네네. 사실 그런 질문을 이제 지원자들이 좀 받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대답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수전하지 않았다. 네네네. 이제 다른 회사에 지원을 했다고 하면 나를 혹시 뽑아주지 않을까, 안 뽑지 않을까? 그쵸.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이제 이 회사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관의 그 질문에 대한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다른 회사에 지원했으면 당신을 뽑지 않을 거야라가 아니라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가 둘 중 붙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 요점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을 지금 보고 있는 회사가 일지망이라는 점을 조금 명시하는 부분 네. 그렇게 좀 어필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거짓말하기보다는. 네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드릴 질문이 이제 면접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질문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네. 지원자 인성을 보기 위한 질문, 그리고 이제 직무 연관성을 보기 위한 질문, 그리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전혀 이 질문은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인이 친구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싶네요, 정말. 네. 어떻게 두 분은 좀 답변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접관님만큼 괜찮은 분이라면 뭐 그렇게 선택하겠어요. 전 둘 다 버리겠습니다. 이게 무리수인가? 네. 네, 무리수고요. 어떻게 예. 말해야 되죠? 그 뭐 사실 그 정해놓은 답변은 없습니다. 예. 답변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지원자들의 순발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인데 본인이 이제 조금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황당한 질문들을 예상 답변으로 좀 준비를 해서 미리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한 번쯤 생각하고 네. 간다면 그렇게 크게 또 당황하지 않을 그쵸. 수 있겠죠.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핫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 인적성 공략법인데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10월이 들어서면서 대기업들 인적성 시즌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성과 적성 두 단어가 결합된 이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적성 시험은 기업이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는 기업들은 이게 그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를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그 본인 그 기업들의 인재 사항을 같이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문항을 좀 개발을 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실제로 이제 지원자들을 보면 기업의 인재상을 머리에 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뭐 이제 회사를 지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적성 검사를 봐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보통 치러져요? 인적성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이제 대부분은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대관을 하거나 회사 본사, 뭐 심지어 호텔까지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한 공간에 이제 응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오프라인 형태로 시험을 실시를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오전에 실시를 해서 점심때쯤 끝나니까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수능 같네요. 그렇죠. 그 방식도 수능처럼 예.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제 OMR 카드에 표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결과를 컴퓨터로 산출을 받아서 그 뭐 이제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지원자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군요. 기업별로 인적성 검사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인성이랑 적성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적성 같은 경우는 과목이 좀 비슷한 편이긴 해요. 어떤 거냐면 언어, 수리, 공간, 지각 능력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획일화되어 있긴 한데 이 안에서 이제 문제를 꼬아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일반 시중 참고서랑 비슷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조금 단순화해서 내는 경우 같은 곳은 이제 인적성 검사에 크게 이제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롯데 같은 곳이 대표적이에요. 롯데는 이제 원데이 면접이라고 해서 서류 전형 합격자들을 모두 이제 하루에 면접이나 인적성 검사를 다 같이 실시를 해요. 근데 그 인적성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이제 혼자 일정 시간 풀도록 하는데 이 결과를 면접 전형에 반영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부적응자, 우리 회사 부적응자 하겠거나 아니면은 뭐 거짓으로 응답을 했거나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뭐 크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류 전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 지원자 이제 10만 명이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7, 8만 명을 인적성 검사에 떨어뜨려야 돼요. 사트에서. 그렇죠, 사트에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심화형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죠.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은 문제도 좀 자주 바뀌는 편이고요. 또 이제 고급화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인적성 검사를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네. 마지막으로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짧게 한 말씀. 네. 그 인적성 같은 경우는 이제는 최근에 좀 사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시중의 참고서에 너무 몰입을 해서 그렇게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고력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고력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스스로 준비하자. 알겠습니다. 네. 자, 핫 이슈와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 핫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